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오후 2시 16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21번째 나라로 중국 대륙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C라고 하죠. PROC, People's Republic of China. 수는 베이징, 북경이라고도 하죠. 인구는 14억 1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국민소득은 이제 12,000불입니다.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960만 평방제곱킬로미터, 세계 4위나 2등이나 비슷합니다. 1등 소련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1700만 제곱킬로미터 많고, 2등이 카나다, 3등이 미국, 4등이 일본인데 2등, 3등, 4등은 1% 차이도 안 나, 조금 차이로 그 차이가 납니다. 국민소득은 12,000불, 건국일은 1949년 12월 1일 모택동이 그 막강한 장제스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세웠지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국 하면은 대만을 말했습니다. 지금 대륙 중국은 중공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 하면은 다 대륙 공산주의국가 중공을 말하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중국은 동아시아에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인구와 국도 때문에 중국 대륙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과 함께 동아시아를 이루죠. 1949년 중국 국공 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을 몰아낸 중국 공산당이 건국하였습니다. 건국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친 뒤 둥샤오핑의 지도로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경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2010년도에 일본을 추월하고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 G2라고 하죠.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56개 민족 중 한족이 92%를 차지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형은 서고동저, 서쪽이 덥고 동쪽이 낮고, 동쪽에 화이페이 평원과 동베이 평원이 있고, 서쪽에는 티베르 고원, 텐산 산맥 등 험준한 산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티베트에 위치하고 네팔과 국경인 에베레스트 산으로 8,850m입니다. 한게 에베레스트 산은 네팔과 중국의 국경인 것이죠. 인간 개발 지수는 0.761로 세계 85위입니다. 국기의 적색박탕은 그 혁명을 나타내고,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4개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계를 상징하고, 국장은 국기와 동일한 의미의 적색과 별을 배치하고 원형 테두리는 쌀과 밀로 농물을 아래 톱니바퀴는 산업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만리장성의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이요. 황하문명 하운주가 꽃피우고 진나라 만리장성 중국 기틀을 이루었네. 한수 당송 원명청 유구 역사 1호해. 산동성 태산의 옥황봉인가, 시황제 한무제 광무제 하늘에 하른다. 천상은 그대의 것, 천하는 내 것이오. 티벳구원 카일라스산 수미산인가, 사천왕 지나서 재석천님을 그 누가 만나랴. 수정인가 남근인가 순례경만 찾아오네. 수찬성 아미산 보현보살 건이네.
산 밑에 낙산 랩을 코 길이만 20자 6m 고맙소 장강수에 막고 있네. 안위성 황산인가 오악이 다 도망간다. 연화몽 천도봉 사이 광명정 69봉 엎드렸네. 운해 속에 기송 괴속 더욱 기교 신묘하다. 지친 몸 온천용 산신령이 따로 없다. 천하를 태평케 바쁘다 공자선생.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내인가. 물수 타고 떠나며 빙긋 웃는 노자여. 역사에 대한 불같은 사명 궁영 모욕 이겨내고 중국 역사 지켰네. 사마천 태사공이여. 우영군의 충성송의 모택동의 대장정 인민의 박수 속에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일본아 물러거라 미국아 개 섞어라 세계 속에 우뚝 선 중국인이여. 조어도는 그대 땅 잘 찾아오소. 남사군도 이어도 그것은 이웃 땅 다투지 마소. 이웃과 오손도손 대인풍무 아니겠소. 그럴 때 중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소. 하나라는 기원전 21세기부터 기원전 17세기까지 있다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데요. 실존 국가로서 자기들은 주장하지만은 발굴된 유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 상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은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는 기원전 17세기 중반까지 있었는데 은어라는 도시を천도하고 그래서 은나라로 부릅니다. 은어 유적이 발굴된 이후에 실존 어떤 국가로 역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아직도 하나라는 인정하지만 상나라, 은나라는 인정하죠.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이었으나 주왕의 포갑으로 무왕이 강태공의 도움으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여러 제후국이 주왕실을 존중하고 각자의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으며 제황공, 진문공, 초장왕, 오함녀, 월구천 후 오나라를 춘추 오패라고 부르죠. 전국시대는 주왕실을 향한 충성마저 약화하기 시작하여서 주의 제후국인 진, 한, 제, 위, 조, 연, 초 나라가 차례로 패권을 차지하며 전쟁을 일삼던 시기입니다. 전국 치륜 중 진나라가 주왕실과 여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시황제가 됐지요. 그 영정이라는 진나라 왕이 가지고 황제 중에 자기가 시조다 해서 시황제라고 지었죠.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10년 14년간 통치했죠. 황제로서. 그리고 그 나라도 30년이 못 나서 멸망했죠. 서양의 최초로 이름이 알려진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무리한 통치와 포갑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진나라는 멸망하였고 초나라의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이 대립하다가 약세인 유방의 승리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한나라는 200년 넘게 유지된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신나라는 한나라의 외척이었던 왕망이 황희를 찬탈하여 세운 나라이나 급격한 개혁이 민중의 허응을 얻지 못하고 각지의 반란으로 명하고 한나라를 계승한 또 한 나라, 그래서 이제 후한이라고 하죠. 개성한 국가로 통일국가를 다시 유지하여 이후 환관과 일척으로 말미암아 크게 약화됐습니다. 후한도. 그래서 후한 말기에 이제 삼국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유나라, 총나라, 오나라. 유나라는 후한 황제에게 제의를 직접 선양받은 국가로서 중원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조조가 세웠고 조조 아들 조비가 후한 말에 후한 헌제를 몰아내고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 후 조예, 조방, 조모, 조환 순으로 6대를 제후가 이어지다가 재상이었던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총나라는 후한 왕실 후에 유비가 세운 나라로 세력을 서남지방 수잔성에 한정되었으나 중국에서 무신으로 칭송받는 관우를 포함한 5대장은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종은
또 명재상, 제갈량과 같은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하였지요. 명재상이던 제갈량이 죽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래 황제 유선 때 유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오나라는 독자성을 띤 세력으로 장강, 이남, 현재의 저장성이나 장수성이죠. 그 지역을 차지하였고 후한의 장수 송견을 중심으로 하던 세력이 손책, 송건으로 이어져 송건대의 조조와의 대전인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후 세력을 구축하였으며 송건은 조비와 유비가 황제를 자청하자 자기도 스스로 황제가 되었지요. 그 후 솔량, 손유, 손으로 4대체로 이어지며 사마여무 진해우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진과 516국 시대 또 남북지대를 맞았고 북조의 위척이 양견이 건국한 수나라,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퇴퇴해가지고 망했죠. 건국한 수나라 581년에서 618년 37년간 있었습니다. 통일국가죠. 남조진을 멸망시키고 통일엑스나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논정과 과도한 세금 징수 탓에 건국한 지 37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당나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실크로드를 이용한 교육을 활성화시켜 국제성을 띤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 후 5대 10국 시대를 거쳐 내몰금 지역과 만주 지역을 다스리던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워 통일하였죠. 그에 송은 5대 16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왕국을 이룩하였지만 그것도 한 220년 흐른 다음에 원나라의 몽골제국 원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도 200년을 버티지 못하고 거란의 요나라에 지배했던 여진족이 요나라를 전복하고 금나라를 세웠으나 북속을 멸망시키고 화북쪽을 차지하였으며 몽골 제국과 남송 연합군에 의해 원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만주,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유럽까지 지배한 몽골족의 징기스칸의 적장자인 크볼라이 칸이 몽골 구원 만주, 화북을 아우르는 지역에 원나라를 건국하고 남송을 멸망시켰죠. 그다음에 남송 원나라도 금나라에 명나라에 멸망당하고 명나라는 양무운동을 이용해 근대국가 진입을 시대하였죠. 그러나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면서 더욱 쇠퇴하다가 결국 1911년 손문의 신해혁명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서양 열강과 일본 제국에 많이 침략을 당해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죠. 소련은 중국을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소련 정부 간섭에 좌우지우지되는 공산당을 중국에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죠. 그리하여 노비, 수장농 등 농민들로 이루어진 중국 공산당원들은 소련의 지원 아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중화민국은 신해혁명으로 건국된 공화국입니다. 손문이 했죠. 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일본 제국은 만주와 타이완을 식민지 지배하며 흡수하였는데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국 만주와 난징, 상하이 등 중국 남부 지역 그리고 타이완은 독립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흑 이상이 중국이 되었지만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 대륙을 잃고 중화민국, 대만, 중국은 타이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지지를 받아 발전을 일으켰으나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상위 이사국 지위는 물론 모든 지위를 가져가게 된 사건을 계기로 타이완은 세계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국공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이 건국한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결국 중화민국의 영토를 동주국 개국 몇 개 성으로 축소시켜 유리한 입장에 섰지만 1950년 한국전쟁에서 침략으로 유엔에서 규정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 때문에 서방 세계의 주도로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1971년에는 유엔에서 중화민국 대신 모든 지위를 중국이 차지하겠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마저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차례로 반환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 전쟁의 적성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과도 전격적으로 1992년에 수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일본은 Z고 미국의 G2가 되어 미국과 대립하고 미국을 제치고 지금 한국 우리나라의 무역 최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부터 양양 컨센서스에 의해서 92년 공식이라고 하죠. 삼불 정책을 추구하죠. 삼불 정책, 불통, 불독, 불무. 하여튼 대만 중국은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또 무력 상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삼불 정책. 그런 쪽을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중국 베이징에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에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코이카에 주문했습니다. 코이카는 당시로서는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큰 1천만 불 규모의 직업원련을 중국에 건설해주고 600만 불 규모의 내몽고 사막 산림사업도 해주고 중국 협력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내몽고 사막 산림사업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또 김영삼 대통령이 개발 협력을 지렛대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쌓아 대북 협력에 물꼬를 뜨고 싶은 전략이 있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하고 신교승 차장 등 산림청 박사들과 함께 열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1995년도 외교부 경제협력국에 근무할 때 유라시아 철도 타당성 국제회의 참석자 처음으로 베이징과 천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마 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운명적으로 인연이 있나 싶습니다. 그의 다른 업무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잊고 지내다가 2017년도에 강명국 평화마라토너와 당시 양기대 광명시장, 지금 양기대 국회의원이죠.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빠지게 되고 홍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저는 본부 프로젝트 팀장으로 중국 농림부에 농업통계 데이터 구축사업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려고 또 현지를 식사하려고 중국을 방문했었죠. 저는 상해, 소주, 항주 등을 우리 농업부 직원과 통계청 전문가들과 같이 방문하여 중국 관계자들 안내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경에 들려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장과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김영표 코이카 수장과 양석은 부수장이 중국 농림부와 방대한 재료를 빈틈 없이 준비를 잘 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통계청 전문가들이 본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코이카 맨 시청자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다 다녀오셨죠? 2, 3년간 못 다녀오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118번째 나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